공공요금에 대한 얘기는 항상 물가를 높일 것 같이 뭔가 잠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2분기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 발표가 될 텐데 항상 논란이 되잖아요. 지금 공기업들, 공공기관들 적자가 너무 크니까 한전 적자 뭐 30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올려야 된다. 근데 지금 물가 이렇게 높고 금리 높아서 실질소득 줄어드는데 이걸 높이면 되냐. 이런 완전히 반대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이건 정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그 공공기관이 코로나19 2년여 기간 동안 그 전에는 뭐 또 그 전에도 다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실효성 있는 요금 인상을 못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이제 내실화 될 수 있는 요금을 이제 제대로 받으려고 했더니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지금 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번 고비를 또 넘기자라고 하면 이제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 어떻게 보면 국가와 동일한 신용 등급을 받아야 되는 게 적정한 회사들마저도 신용 등급에서 계속 그러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또는 추가적인 회사채 발행이 제대로 도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분기 이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전폭적인 실효성 있는 수준의 요금을 반영하기 위한 인상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뭐 물가를 역시 건들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겠죠. 물가도 있지만 지금 내수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하는 기조를 내부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100% 동의하지 않는 그런 전략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내수를 걱정하는 기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아마 전격적으로 대폭 인상은 어려울 거라고 판단되네요.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인상할까요? 제가 작년부터 일관되게 똑같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 공공기관의 정상화, 경영 정상화, 방만 경영 해소, 적자 문제 해소 정말 중요한 과제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안고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 숙제는 뭐 단기간 안에 해결될 숙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다만 이 숙제가 왜 23년이냐 이거죠. 왜 하필 지금이냐? 그렇죠. 왜냐하면 22년, 23년의 숙제는 물가입니다. 그냥 그렇게 물가 잡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해도 있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도 있고 오히려 물가가 너무 떨어져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됐던 때 기억하십니까? 19년, 20년 이때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됐을 때예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찍고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이런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서 공공요금을 올리는 거 바람직하지만 지금 이렇게 세계 열강이 모두 다 물가 잡기 위해 주력하고 있고 통화 정책도 그렇게 부담되게 가동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병 주고 여기서 약 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인 거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 하에 우리 숙제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지만 22년, 23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고물가를 잡기 위한 그 모든 정책을 다 가동해야 되고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도 물가를 잡기 위해 모든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카드를 다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23년 이렇게 고물가가 부담인 국면에서 또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4월 말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유류세 인하 조치도가 종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뭐 우리 이제 연장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지만 근데 사실 정부는 지금 유류세 인하폭을 좀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뭐 세수 부족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 조치를 종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인하폭을 좀 줄여야 될지 아니면 혹은 뭐 다시 또 늘려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까? 제가 자동차를 모는 입장에서 보면 유류세 인하만큼 기분이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름값.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그리고 또 정유 시장이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이 유류세 인하가 사실 소비자한테 주는 혜택은 꽤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는 사실은 유가가 급등할 때 쓸 수 있는 단기적인 어떤 처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효과도 생각보다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유류세가 정말 부담이 되는 그 생계나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큰 차를 가지고 있는 분, 차를 많이 보는 분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차량 운행을 부축해서 환경 문제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세수 결손 문제도 당연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한테도 꽤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결론적으로 이제 물가를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도 이게 보편적인 혜택에 해당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유류세 환원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를 이제 끝내야 된다. 그렇죠. 어느 정도 폭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폭을 줄여 놓게 되면은 나중에 또 이런 물론 지금도 물가 상승이 높은 율이 높습니다만은 예. 만일에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이 어떤 원유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상황이 생겼을 때 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또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안정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스 가격도 사실은 천연가스 가격도 작년 8월에 굉장히 피크였다가 지금은 2019년도 수준 근처로 가 있는 것 같고 원유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유류세 환원을 어느 정도는 해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